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지마켓 숍 초보셀러 분들을 위해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강의를 하게 된 유튜버 김수달입니다. 요즘 너나 할 거 없이 다들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서 물건 잘 판다고들 하는데 우리 초보셀러 분들도 인플루언서 마케팅 하고 싶으시죠? 아마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채널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채팅창 보시면 출석 체크 이벤트 올라와 있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을 목차로 정리를 먼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아마 들어는 보셨을 텐데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 나도 해도 될지에 대해서 정리를 먼저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채널별로 어느 채널에서 하는 게 효율적일지를 정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레드 이렇게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4개 채널을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이 부분을 들으시면서 내가 판매하고 있는 품목이 혹은 나의 업체가 어느 채널에 잘 맞는지를 가름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걸 정했어요. 내가 어떤 채널을 할지 네이버를 해야겠다라고 정했으면 그 후에 인플루언서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리고 이 인플루언서가 진짜 내 걸 잘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가늠을 하는 법, 그분들을 좀 판별을 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한테 내가 제안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해야 내가 원하는 내 목적대로 영상이 나올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답장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메일 보내는 텍스트도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안을 할 때 이 부분은 빼먹지 않고 꼭 챙겨야지 우리 사장님들이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항목으로 제안 방법까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과연 인플루언서 협업을 하려면 내가 광고비를 얼마나 써야 할까? 이제 여러분도 우리 사장님들도 광고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아마 생각해 두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따가 제가 이 단가 기준표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 기준표를 보시면서 내 예산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도 생각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플루언서 마케팅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고 남들도 다른 사장님들도 한다라고 들어는 보셨을 텐데 왜 해야 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요즘 광고 시장을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광고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 TV 광고를 보고 연예인이 나와서 이거 좋아요 라고 한다고 해서 저 연예인이 좋다고 하니까 사봐야겠다 라고 판단하는 소비자가 확실히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신뢰한다는 건 내 주변 사람이 이거 좋대, 저거 좋대 라고 입소문처럼 들려오는 소문을 TV에 나오는 광고보다 더 신뢰하고 믿고 구매까지 이어진다는 뜻인데요. 이 사람이라는 게 옛날 시절에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얘기했었어요. 옆집 누구 엄마가 이거 샀는데 너무 맛있대 하면 따라 사기도 하고, 아랫집 누가 이거 좋대 이러면 그걸 따라 사기도 하는 시대였는데요. 이제 요즘에 말하는 사람은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겠지만 인플루언서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에서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참고하고 싶은, 내가 동경하는 인플루언서를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의 스토리나 그분의 영상이나 그분의 피드를 지속적으로 보다 보면 이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그분과 나의 친밀감이 마음속에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결혼하고 아기 낳고 애 키우고 이런 모습을 쭉 봐온 거죠. 그래서 내적 친밀감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인플루언서가 저 이거 써봤는데 너무 좋아요 하면 그분을 믿고 구매까지 이어지는 시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광고보다 인플루언서를 활용을 해서 그분과 함께 협업을 해서 광고를 하면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아, 진우션의 션님이 광고하면 신뢰가 가요. 예, 그러실 수 있죠. 이 션님을 좋아하는 것도 인플루언서를 좋아하는 거랑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소비자의 69%가 브랜드에서 직접 제공하는 정보보다 인플루언서의 추천을 더 신뢰한다. 구매로 연결되는데 더 영향력이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69%면 작지 않은 숫자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보다도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드가 주는 정보, 상세 페이지나 광고 같은 정보보다 인플루언서가 실제 사용해보고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은 단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신뢰가 간다는 거죠. 이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서 정말 성공한 사례를 두 가지를 추려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티르티르라는 화장품 브랜드의 케이스입니다. 이 티르티르라는 화장품 브랜드는 애초에 인플루언서가 런칭한 브랜드예요. 근데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판매가 되던 브랜드인데요. 이 흑인 여자분이 틱톡에서 활동하시는 인플루언서이신데 이분이 K-뷰티가 너무 유명하니까 나도 한번 한국 화장품 써봐야겠다 해서 한국 쿠션 파운데이션을 발라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파운데이션이니까 당연히 컬러가 맞지 않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촉촉하고 부드럽고 너무 좋은데 컬러가 맞지 않는다. 흑인 여성들이 쓰기에는 색상이 맞는 게 없다라고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에 나도 한국 거 써보고 싶은데 컬러가 안 맞아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아마 화장품 관계자들이 다른 분들도 보셨을 수 있는데 여기서 티르티르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영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로 흑인 여성을 위한 파운데이션 컬러를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빠르게 한 달 만에 이 두 번째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색상을 모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개발을 해서 바로 이 미국에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배송을 했고요. 이제 이 인플루언서 입장에서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냥 내가 이 컬러가 안 맞아라고 영상을 올렸는데 바로 이렇게 제품을 보내주니까 엄청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영상을 또 제작을 해주십니다. 티르티르에서 개발한 흑인 여성용 파운데이션을 발라봤는데 너무 색깔이 잘 맞고 너무 만족스럽다라는 이런 리뷰를 보고 어떻게 흘러갔냐면 미국 아마존에서 1등을 하게 되었어요. 엄청 눈덩이처럼 크게 불어와서 이 개발한 게 이렇게 크게 돌아온 거죠, 성과로. 그래서 결국은 연매출 1,200억까지 달성하게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룬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인스타그램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이따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마찬가지로 화장품 브랜드인데 롬앤이라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 롬앤이라는 브랜드가 초기에 런칭을 했을 때는 어떻게 브랜드 색깔을 잡으면 좋을지 감이 하나도 안 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화장품 시장은 너무 포화 상태인데 너무 많은 브랜드가 있다 보니까 우리 제품만의 어떤 색깔이 없으면 소비자가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롬앤이 처음에 시작한 최초의 선택이 유튜버 민세롬님과 협업을 해서 브랜드의 색깔을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세롬님은 1세대 뷰티 유튜버 출신인데요. 이분이랑 협업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 민세롬님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뷰티 시장에 퍼스널 컬러 개념이 거의 없었는데 이분은 1세대부터 그걸 이제 좀 지향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브랜드 색깔을 만드는 거에 뛰어들면서 화장품을 쿨톤, 웜톤 이렇게 나눠서 런칭을 해보자 라고 인플루언서스러운 아이디어를 주셨고 거기에 맞춰서 롬앤도 퍼스널 컬러를 나눠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했고 이 부분이 상당히 반응을 좋게 얻어서 지금은 롬앤이 엄청 큰 시장이 되었죠. 그래서 매출 2천억을 돌파할 정도로 큰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민세롬님과 같이 브랜드를 키워가면서 이 인플루언서만이 할 수 있는 통통 튀는 발상으로 심리 테스트처럼 입술 틴트 테스트 이런 것도 만들어서 런칭을 하고요. 그래서 MZ세대들에게도 큰 반응을 얻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앞서 소개를 해드렸죠.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해서 막 몇천억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브랜드가 아주 소규모 브랜드에서 대형 브랜드로 성장한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회사도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떤 채널에서 하는 게 좋을까?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제 채널이 너무 다양한데요. 제가 오늘 가져온 채널은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레드 이렇게 네 가지를 오늘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들어보시고 내가 판매하고 있는 물건은 어느 플랫폼에서 홍보를 할 때 가장 시너지가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모든 채널을 다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다 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 초보 셀러분들은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고 내가 파는 제품은 여기가 맞겠다 하고 판단을 하셔서 그 채널부터 소소하게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검색 기반의 신뢰를 주는 플랫폼이에요. 이게 다른 플랫폼과 네이버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검색 기반이라는 게 여러분 화장품을 사기 위해서 네이버에서 화장품, 기초 화장품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 리뷰가 쭉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보고 이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야. 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야. 내가 좋아하는 블로거야 라고 해서 들어가서 보지 않죠. 네이버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로거가 어떤 사람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블로그가 내 제품 글을 상위에 올려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사실 인플루언서의 성향이나 인플루언서의 색깔이나 이런 것보다는 검색을 잘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는 조건에 맞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네이버랑은 완전히 결을 달리하죠. 여기는 이 제품을 말하는 인플루언서의 스토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평소에 이 인플루언서가 어떤 걸 보여줬었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이야기를 평소에 했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인플루언서 중심이기 때문에 이분을 믿고 사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랑은 약간 결이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의 차이라고 한다면 인스타그램은 릴스를 보시면 공감형 컨텐츠가 잘 되는 편이에요. 내가 이거 보고 나도 그랬는데 우리 남편도 그런데 내 동생도 저런데 이렇게 되는 컨텐츠가 인스타그램에서 알고리즘을 타기가 쉽고요. 유튜브는 그거랑은 조금 다르고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공감을 통해서 좋아요나 댓글이나 공유가 많을수록 그 영상이 더 조회수가 잘 나오고요. 유튜브는 그런 것보다 이 컨텐츠 자체가 갖고 있는 독창적인 힘,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레드 같은 경우는 스레드는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 회사인 메타에서 런칭한 텍스트형 기반의 플랫폼인데요. 여기는 이제 영상이나 사진보다는 글씨로 텍스트로 사람들에게 확산을 하는데 스레드의 장점은 예전에 트위터랑 비슷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확산이 빨라요. 텍스트지만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영향력이 빨리 퍼지고 그만큼 좀 빨리 꺼질 수 있다는 거.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스레드가 효과가 좋냐고 물어보셨는데 스레드가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스레드에 이제 스토리로 푸는 거예요. 나 어떤 농부인데 뭐 20대 청년 농부인데 고구마 이만큼 농사 지었는데 안 팔려서 너무 슬퍼요. 진짜 맛있는데 당도 몇인데 하고 나오면 그게 완판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스레드는 이거 보고 이분 진짜 안쓰럽다. 나도 고구마 사 먹어야지. 진짜 맛있어 보여 해서 그걸 리그램 하기 시작하면 쭉쭉 퍼져서 확산이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채널에 집중을 하는지에 따라서 타깃이 달라진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나눠본 제품 군별로 어떤 채널을 하시면 좋을까인데요. 이건 이제 사실 너무 바운더리가 많기 때문에 딱 이렇게 고정할 수는 없지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생활용품이나 식품, 가전이나 리뷰는 특히 가전이나 리빙 같은 경우는 기능을 설명하고 그 제품에 실제 사용했을 때 어떤 걸 눌러야 되고 어느 정도 되고 온도가 어디까지 올라가고 뭐 그림이 안 생기고 이런 실제 사용 후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가전 같은 경우는 고가의 금액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이 중요해서 네이버를 아직 많이 찾아보십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가전 전문 인플루언서가, 가전 전문 유튜버가
리뷰하는 기능 설명하는 게 상당히 많이 참고하고 구매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전이나 리빙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조금 집중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보통은 가전제품 업체에서 대기업이겠지만 그쪽에서 하신다고 하면 유튜브에서 가전 전문 리뷰어를 한 분 정도 섭외해서 영상을 하나 제작을 하고, 그리고 네이버에서 10분 정도한테 이제 올려서 상위 노출되게끔.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 영상으로 이 청소기 좋은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소개를 해줬네, 너무 좋아 보여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는 네이버에서 검색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청소기 사고 싶어 하고 네이버에서 검색해보고 이거 진짜 이렇네, 가격은 이렇네, 살려면 꿀팁은 이렇네, 여기서 알아보고 마지막에 구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패션이나 뷰티, 핸드메이드, 소규모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이랑 스레드가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왜냐면 패션, 뷰티 이쪽은 보여지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옷이라도 누가 입는지에 따라서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러닝 옷을 판다고 해도 어떤 러닝 크루가 입느냐에 따라서 너무 무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게 상당히 중요해서 인스타그램의 사진이나 영상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패션이나 뷰티 쪽을 하신다면 인스타그램은 필수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소규모 브랜드 같은 경우는 스레드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채널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 우리 셀러분들 들으시면서 나는 이런 거 파니까 여기 한번 해볼까? 여기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이 약간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지 차례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네이버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블로그를 하시겠다 하면은 블로거한테 그냥 다짜고짜 제품을 주고 돈을 주고 글을 써주세요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게, 사장님들이 광고의 효과를 100% 보시려면 사장님도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하셔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인플루언서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정말 최소한 공부하셔야 되는 거를 제가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는 키워드를 아셔야 돼요. 네이버는 검색 기반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 키워드를 뽑기가 초보자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무료 플랫폼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판다랭크라는 무료 사이트예요. 여기는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어느 정도 기능은 다 이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가입을 하시고 여기 보면 그 판다랭크에 들어가면 키워드 찾는 메뉴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셔서 내가 만약에 텀블러를 셀링하고 있는 셀러예요. 그럼 텀블러라고 큰 카테고리로 키워드를 검색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뭐 인덕션용 프라이팬을 파신다 하면 인덕션용 빼고 그냥 프라이팬에서 큰 카테고리로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제가 빨간 네모칸 쳐놓은 걸 보시면 연관 키워드가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텀블러를 검색할 때 연관 키워드로 뭐를 많이 보는지를 볼 수 있어요. 스타벅스 텀블러 많이 검색하는데 내가 파는 건 스타벅스 아니니까 이건 패스하고, 스탠리 이것도 내가 파는 거 아니니까 패스하고, 뭐 집들이 선물 이런 건 참고할 만 하겠죠. 뭐 얼마대 집들이 선물 이런 거 텀블러가 괜찮구나, 이렇게 좀 추세를 알아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캡처한 건 조그맣지만 실제로 가보시면 되게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거기서 내 제품이랑 딱 걸리는 키워드를 몇 개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또 보시면 판다랭크가 좋은 게 지금 네이버 스토어에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 10개를 리스트업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럼 여기 10개를 보면 잘 팔리고 있는 사람들은 제품력도 분명히 있겠지만 광고도 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쓰는 키워드를 내가 참고할 수 있어요. 똑같이 따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 보고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브랜드 거니까 패스를 한다 하더라도 세 번째 거 보면 키워드가 대용량 들어가고 빨대 들어가고 보온 보냉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내 제품에 맞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것도 보온 보냉 되는데 이제 겨울이니까 보온이 중요하겠구나. 내가 파는 텀블러도 빨대 들어가는데 빨대가 중요하겠구나. 내 거 몇 리터니까 대용량 넣으면 되겠다 하고 어느 정도 키워드를 뽑아 놓으시는 거예요.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메인 키워드가 텀블러면 나는 빨대, 보온, 보냉 이렇게 사용을 해야지 라고 어느 정도 좀 리스트업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블로그로 섭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 키워드는 광고 키워드보다 전환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광고로 하는 것보다 네이버 블로그에 상위 노출되는 게 구매 전환이 더 잘 된다는 거. 여기까지 키워드를 뽑아놨으면 그 다음에 블로거를 섭외하시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그 블로거를 섭외하는 순서가 두 번째인 이유는 블로거의 색깔이 많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검색 베이스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중요하지 블로거가 누군지는 많이 중요하지 않다. 블로그를 찾으실 때는 네이버 검색창에서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그 제품군의 큰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비슷한 거, 텀블러를 내가 판매한다 이러면은 이제 리빙이나 주방 쪽이니까 뭐 프라이팬을 검색을 해보신다거나 인덕션 클리너를 검색해 보신다거나 물티슈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판매하는 텀블러가 뭐 러닝하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텀블러다 한다면 러닝 쪽으로, 러닝 모자, 러닝 신발 이쪽으로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타겟을 명확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아이용이다. 그러면 이제 뭐 어린이집 준비물 이런 쪽으로 검색을 해서 키워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텀블러를 일단 검색을 해보면 지금 상위 노출되어 있는 블로거들이 쭉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알고 계시면 되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광고를 줬을 때 지금처럼 상위에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이거 상위 노출 성공을 한 거잖아요. 10등 안에 들면 어느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광고를 줘도 또 이렇게 올릴 수 있겠구나 라고 검색을 해보시고 텀블러를 내가 텀블러 셀러인데 텀블러로 이미 상위 노출된 사람들은 내 거를 또 올리면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려요. 텀블러 판매자라면 타겟이랑 좀 비슷한 쪽으로 만약에 뭐 인덕션 클리너로 검색을 했을 때 거기서 상위 노출되어 있는 사람 10등까지를 후보로 정해서 이 사람들 중에 뭐 3명 정도한테 광고를 줘야겠다. 이 정도로 플랜을 세워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텀블러 했고 나는 이제 내 텀블러를 집들이 선물, 회사 사람 선물 이런 쪽으로 팔고 싶어라고 타겟을 정하셨다면 두 번째로 집들이 선물로도 또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여기서 상위 노출된 블로거들을 섭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른쪽에 보시면 AI 사진으로 만든 블로거가 있어요. AI 사진을 많이 쓰는 블로거는 협업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AI 사진을 많이 쓰면 이 글 자체가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누락이라는 건 검색 자체가 아예 안 된다는 거거든요. 누락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AI 사진 쓰시는 분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모든 사진은 다 실제로 본인이 직접 찍고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요리도 해보고 이런 사진이 있는 블로그로 섭외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메인 화면을 핸드폰 말고 그 PC 버전으로 들어가셔서 하단으로 내려보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처럼 일주일간의 방문자 통계가 있어요. 이 방문자가 그래도 1000 이상은 나오는 분으로 섭외를 하셔야 그동안 썼던 글들이 어느 정도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구나 라고 아실 수 있고요. 이게 너무 들쭉날쭉하면 이슈성으로 갑자기 올라갔다가 평소에는 안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되는 게 왼쪽에 제가 텍스트로 적어놨는데 최근 일주일 안에 포스팅을 하신 분이어야 돼요. 사실 매일매일 포스팅 하신 분이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된다면 그래도 일주일 안에 1회는 포스팅을 하신 분이어야 되고 만약에 포스팅 간격이 뭐 한 달에 2번밖에 안 했는데 방문자가 막 10,000명, 20,000명 이래. 이러면은 이제 조금 돈을 주고 방문자를 사거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블로그를 판단하실 때 어떤 사장님들은 이웃수가 많다. 이웃수가 많으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블로그에서 이웃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웃수는 뭐 돈 몇천 원 내면 막 그냥 늘려주는 그런 가짜 프로그램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웃이라고 해 이웃이 이 사람을 진짜로 정보를 얻으려고 팔로우를 한다기보다 그냥 서로 마파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블로그는. 그래서 이웃수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이웃수는 빼시고 이 방문자 수를 보시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최근 올렸던 글에 키워드가 상위 노출되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같은 경우는 그 블로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따로 있어요. 이제 이거는 사장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또 노출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 초보 사장님들이 쓰실 수 있도록 무료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불덱스라는 무료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거기 사이트도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지수를 점검해 보실 수 있고요. 가입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블로그의 주소를 거기다 붙여 넣으면 중간에 있는 이 그래프, 원형 그래프처럼 점수가 표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고 제가 빨간색 테두리 해놓은 구간에 있는 분을 섭외하시는 게 좋아요. 보면 준최 6부터 최적 3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 사이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래도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분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요거보다 밑에 있는 준채 2, 준채 3 이런 분들은 사진이 진짜 좋고 글을 너무 잘 썼어도 이 블로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점수가 낮기 때문에 상위 노출의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블로그를 섭외하실 때 중요한 점, 상위 노출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거, 일주일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는 거, 그다음에 사진이 실제 찍은 사진인지 확인하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수까지 확인을 하셔서 이 4가지가 다 들어맞는 블로거를 섭외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어떤 걸 포기할 수 있나 하면 저는 사실 포기할 수 있는 건 없고 다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사장님들이 소중한 돈을 광고비로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건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 지수를 보시고 준채 6 이상이 되는 분으로 섭외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떨어질수록 상위 노출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요. 네, 블로거들이 얘기하는 지수가 이거군요. 네, 맞아요. 블로거들이 얘기하는 지수가 이거고 최적으로 갈수록 훨씬 더 상위 노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내가 원하는 블로거가 5명이야. 근데 여기서 검색했는데 누구는 준채 6이고 누구는 최적 2고 누구는 최적 3이다. 그럼 무조건 최적 3부터 섭외를 하시는 게 가장 사장님들한테 유리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저는 이제 사장님들이 만약에 이번에 블로거를 뭐 5명을 하실 거예요 라고 한다면 2배수는 미리 리스트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10명 정도 이렇게 쭉 링크를 해놓고 제가 앞에 알려드린 대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검증을 해보다가 그 중에 한 5명 정도가 마음에 들었어. 그럼 이제 그 5명한테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님들이 구체적으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직접 텍스트로 메일을 화면에 띄워 보았는데요. 여기 메일을 보내실 때 중요한 점은 이 제품의 카테고리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상위 노출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텀블러를 검색했는데 그 블로그에 들어갔더니 상위 노출된 블로그에 들어갔더니 평소에 뷰티만 올리던 분이야. 이러면 또 노출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텀블러에 맞는 그 카테고리를 원래 운영하는 블로그로 선정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협찬 형태가 제품만 단순 제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원고료도 같이 드릴 수 있는 건지가 중요한데 보통은 일방문자 수가 한 1,500 이상이신 분들은 단순 제품 제공만으로는 협업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정도 되려면은 제품이 엄청 가격대가 비싸거나 아니면 우연히 그 블로거에게 정말 필요한 제품이었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원고료가 없이는 쉽지 않은데 원고료를 얼마나 줘야 되냐라고 하시면 좀 낮은 블로그인 경우는 10만 원 정도, 글 하나에 10만 원, 제품 단가가 조금 있다면 5만 원 정도 주셔도 협업이 가능하고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약간 10만 원인데 5만 원을 원고료로 제공하고 상위 노출해서 5등 안에 들면 5만 원을 추가 제공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걸어두시면 블로거들이 엄청 열심히 해서 상위 노출을 반드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서를 걸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블로거들한테 제안을 하실 때는 메인 키워드를 꼭 먼저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 메인 키워드는 하나만 주시는 것보다 2-3개는 같이 주시면 블로거가 그걸 보고 이건 내가 상위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다. 이 키워드는 너무 대형 키워드라서 내가 하기 좀 어렵겠다. 어느 정도 판단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주시면 여러 개를 주시면 블로거가 보고 내가 상위 노출할 수 있는 키워드로 조합을 할 수 있으니까 키워드를 여러 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로거들한테 중요한 게 링크를 삽입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네이버 블로거가 외부로 나가는 링크를 걸어 놓으면 좋지는 않기 때문에 글 하나에 링크를 최대 2개까지만 걸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1개를 걸어 주시는데 좀 예민하신 분들은 링크 하나도 못 걸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니까 미리 섭외를 하실 때 삽입 링크 하나는 넣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나중에 그런 문제가 안 생기니까요. 처음에 메일 보내실 때 이런 부분을 보내시고 원고료를 5만 원이라도 걸어 두시면 훨씬 더 양질의 블로거한테 많은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에 제가 요약을 해두었는데 링크는 한 개 반드시 넣어 주셔야지 구매 전환이 가능하고요. 이 링크는 G마켓은 넣어도 상관없고 그 타사 쿠땡 거기는 블로그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목에 들어간 메인 키워드는 반드시 메일에 명시를 해주시고, 대신 이제 그 외에 제목에 대해서 참견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어떤 사장님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여기에 이것도 추가해주세요, 이것도 추가해주세요, 막 제목을 막 50자씩 막 길게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블로그 상위 노출은 블로거들이 전문이기 때문에 사장님은 내가 꼭 하고 싶은 키워드 한 개만 제시를 해주시고 나머지 제목 짓는 거는 블로거들이 알아서 하시게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좀 중요한 품목이다, 내가 만약에 패션이다, 신발이다 이러면은 사진이 중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미리 얘기를 해두시면 좋아요. 꼭 여성이 입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20대 여성이 입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등산을 가는 모습을 꼭 찍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방기구 같은 경우는 꼭 뭐 여자분이 주부가 요리를 하는 모습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진이 아니라 GIF, 음짤로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1개 이상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후라이팬인데 이게 크기를 가늠하기 위해서 안에 어떤 요리를 2개 이상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진의 앵글을 잡을 건지도 미리 명시를 해주시면 내가 최초에 생각했던 것과 이 인플루언서가 올리는 글이 훨씬 더 적합해지겠죠. 서로 만족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플랫폼으로 넘어가면 인스타그램인데요. 이제 인스타그램은 네이버는 첫 번째 항목이 키워드를 뽑는 거였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가장 중요한 게 인플루언서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이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탐색 탭에 들어가면 내가 원래 보던 영상이랑 비슷한 영상들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내 제품과 관련된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평소에 재미로 보던 것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탐색 탭이나 추천 탭에 들어가셔서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이 키워드로 올린 어떤 영상들이 인기가 많은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텀블러로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또 인스타그램에 텀블러라고 검색을 했을 때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는지 쭉 나열이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알고리즘에 맞게 상위부터 쭉 정렬을 해주는데요. 이 인스타그램 영상을 만들 사람을 섭외할 때는 상위 노출이 그닥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위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영상의 결이나 이 인플루언서의 성향이 내 제품과 반드시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인스타그램은 상위에 있는 분부터 해서 한 명씩 다 보셔야 돼요. 일명 손품을 판다고 하죠. 한 명씩 다 이렇게 쭉쭉 릴스를 보시면서 같은 텀블러지만 인플루언서마다 제작하는 영상이 다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음악을 쓰고 이런 것도 다르고, 보이스를 나레이션을 까는지 안 까는지, 영상의 색감이 어떤지, 영상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는지, 단점을 말하는지 안 하는지, 장점을 어떤 식으로 부각하는지, 그리고 댓글 같은 것도 보면서 이 사람한테 댓글 다는 사람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도 가늠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가장 좀 많이 보셔야지 가장 좋은 인플루언서를 찾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 좋은지 모르니까 추천 탭에서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보시고, 마찬가지로 텀블러가 아니더라도 약간 그 기타 키워드, 비슷비슷한 키워드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텀블러를 선물로 팔고 싶다면 뭐 카카오 선물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거나, 아니면 남자친구 선물, 여자친구 선물, 집들이 선물 이런 거 검색을 해서 관련된 영상을 만든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콘텐츠를 쭉 탐색을 해보시면서 최대한 많이 보시고, 보면서 이 사람은 좀 내 맘에 들어 하셨던 분들은 저장 기능이 있어요. 인스타그램에 저장 기능을 이용해서 내 피드에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저장 기능을 사용이 어렵다 하시면 엑셀 같은 데다 따로 정리를 해두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의 그 채널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평소에 어떤 피드를 올리는지를 잘 살펴보시는 거죠. 좋아요나 반응이 좋은 인플루언서를 찾아야 되나요? 네,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인플루언서를 어느 정도 리스트업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진짜 계정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블로거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문자를 돈 주고 사기도 한다 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도 돈 주고 팔로워도 사고요. 릴스 조회수도 사고요. 좋아요도 사고 다 살 수 있어요. 막 팔로워도 막
뭐 외국인 10,000명에 뭐 한국인 1,000명 막 이렇게 막 조합까지 해가지고 살 정도로 되게 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섭외를 하시게 되면 우리 사장님들의 소중한 광고비가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진짜 영향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구분해내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걸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원하는 영상을 확인을 했어. 이런 영상이랑 비슷하게 내 것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분의 채널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최근 2주 내에 게시물이 업로드가 됐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팔로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주 내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업로드를 하신 분이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릴스 탭에 들어가서 평균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평균 조회수가 10만 이상은 나오네. 평균 조회수가 10,000 이상은 나오네. 이제 이런 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릴스 하나는 100만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막 5,000, 1,200 이렇게 다소 낮아요. 그러니까 릴스는 1,000 정도가 가장 미니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는 100만인데 나머지는 5,000이야. 이러면 그거 하나만 운 좋게 빵 터진 거기 때문에 나머지 영상들은 안 뜰 가능성이 많아요. 이 인스타그램도 블로그의 점수처럼 이 사람은 어떤 영상을 올려도 다 어느 정도는 잘 뜨는 인플루언서가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인스타그램과 어느 정도 관계가 된 사람, 이런 분들을 섭외를 하시면 어떤 영상을 올려도 어느 정도는 조회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0개 정도를 봐요, 저는. 10개의 영상이 평균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걸 판단을 해보시고 조회수가 당연히 높은 분들은 다 광고 단가가 비싸니까 이건 이제 사장님들의 단가 버젯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리고 조회수를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요즘에 조회수 다 구입을 하시기 때문에 조회수를 보고 그 다음에는 좋아요 수치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 하나하나 최근 영상 10개를 들어가서 하트가 몇 개 붙었는지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조회수 밑에 종이 비행기 모양이 있거든요. 종이 비행기에서 공유가 많이 됐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제 채널이에요. 제 인스타그램 채널인데 이제 릴스 탭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조회수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좋아요를 비교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두 개의 영상 다 조회수가 똑같거든요. 10만이에요. 근데 좋아요 숫자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왼쪽에 있는 10만은 10만인데 공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의 알고리즘상 공유가 하나도 없는데 10만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10만 조회수가 나오면 종이 비행기가 그래도 50 이상은 나와야 진짜 10만 영상이구나, 10만 명이 진짜로 본 거구나 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오른쪽에 댓글을 달아놓은 걸 보시면 사실 이게 진짜 댓글인지 가짜 댓글인지 구분하시기 쉽지 않으실 수 있는데 요거는 가짜 댓글입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이거는 산 게 아니라 그 인플루언서들끼리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품앗이 댓글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댓글 계정 하나씩 다 들어가 보시면 다 인플루언서 지망생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다 들어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댓글이 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댓글은 이렇게 사용하겠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만 안 달리고 질문이 많이 달려요. 이거 얼마예요? 뭐 핑크랑 코랄이랑 있는데 어떤 색깔이에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많이 달리고 간간히 약간 악플도 있고 이래야지 진짜 댓글이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검증이 다 끝났으면 DM을 보내서 이런 브랜드인데 릴스로 협업을 하고 싶다. 이제 인스타그램 피드랑 릴스가 있지만 푸시되는 게 릴스가 훨씬 많고 효과가 릴스가 훨씬 좋기 때문에 릴스로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추구미가 뭔지 감성적인 영상이면 좋겠어요. 뭐 재밌는 영상이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가능하면 이 인플루언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을 레퍼런스 링크로 첨부를 해주시면 더 정확하겠죠. 이해가 더 쉽겠죠. 그리고 릴스 영상 길이는 30초 정도가 가장 알고리즘의 푸시를 받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20초에서 30초 사이로 하시고 이 시간을 미리 정하지 않으시면 어떤 인플루언서는 막 10초밖에 안 찍어서 올리고 광고료 많이 받았는데 뭐 30초 영상인데 우리 제품이 5초밖에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전체 영상 길이 30초에 우리 제품 소구가 20초 이상 이런 식으로 정해 주셔야 나중에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자막이나 음악, 뭐 나레이션을 포함을 반드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요즘 릴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콜 투 액션이라고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뭐 의견은 어떠신가요?
뭐 이거 정보를 받고 싶으면 어떤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포함해주세요 해서 DM을 보내시면 됩니다. 유튜버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유튜브도 인스타그램과 살짝 비슷해요. 그래서 먼저 동일하게 키워드를 먼저 검색을 하셔서 유튜버들을 서치를 쭉 하시고 이 유튜버들이 어떤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지금 텀블러를 검색했을 때 어떤 영상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쭉 봐주시면 됩니다. 이 유튜브를 선정을 하실 때 요즘에는 막 몇백만 되는 유튜버들을 잘 섭외를 안 하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숏폼 같은 경우는 구독자와 상관없이도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팔로워보다 구독자 수보다는 평균 조회수나 그리고 시청자 반응이 엄청 중요하니까 그걸 중점으로 두고 유튜버를 선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예시 화면으로 넣은 것 중에 가운데 있는 영상 이런 거나 바로 옆에 배우 내돈내산 이런 것들은 그 유튜버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AI나 아니면 다른 SNS에서 불펌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플루언서들은 거르시고 직접 자기가 촬영한 영상으로 쓰시는 분들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광고를 하시기 전에 정하셔야 되는 첫 번째가 내가 숏폼을 할 것인지 롱폼을 할 것인지인데요. 숏폼은 1분짜리 세로 영상이고 롱폼은 가로로 돼서 긴 영상을 말합니다. 근데 유튜브는 숏폼이 좋다, 롱폼이 좋다라고 하기가 살짝 애매해요. 왜냐하면 둘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에는 다 쇼츠만 보지 않나라고 하는데 롱폼도 엄청 많이 보시고 요즘에는 심지어 유튜버들 사이에서 롱폼이 대세다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요즘에는 TV로 긴 영상을 오래 틀어놓고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롱폼 영상도 충분히 수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전제품 같이 좀 투입 비용이 많은 제품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롱폼을 보고 구매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 좀 단가가 높다 하시면 롱폼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낫고 내 제품이 조금 단가가 낮고 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쉽게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좀 저렴하다 이러면 쇼츠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쇼츠의 좋은 점은 팔로워나 이런 거 상관없이 빨리 퍼지기 때문에 바이럴이 잘 된다는 거. 그리고 트렌드를 잘 타기 때문에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요즘에 유행하는 템이다. 뭐 꾸미기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약간 트렌드한 템이다. 이러면 쇼츠가 훨씬 더 적합하고요. 롱폼 같은 경우는 빠른 확산이라기보다 두고두고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컨텐츠예요. 1년 전 영상이라도 로봇 청소기 검색하면 1년 전 영상이라도 계속 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제품에 기록을 남긴다. 우리 고객들이 평생 볼 수 있는 기록을 남긴다는 개념으로 롱폼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전, 리빙, 건강식품, 고가 제품들 같은 경우는 롱폼이 더 효율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령대가 조금 있을수록 롱폼을 더 많이 보신다. 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영상의 또 포인트는 뭐냐면 숏폼 같은 경우는 쇼츠는 초반에 3초 안에 이탈하지 않게 후킹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초반 3초에 좀 이목을 확 끌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롱폼은 영상을 보다가 한 40% 정도 보시고 20% 정도 보시고 이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탈에서 재밌는 포인트를 넣어주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유튜브를 검증을 하실 때는 광고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최근에 한 달 동안 올린 영상 뭐 4-5개를 쭉 보시고 광고를 이렇게 제가 오른쪽 사진에 보면 유료 광고 포함 배너가 있잖아요. 이 배너가 들어가 있는 영상이 모든 영상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러면은 이미 팔로워들이 피로해져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최근에 그래도 한 2-3개 정도는 일반 영상을 올린 분들이 좋고요. 그리고 유튜브는 댓글 반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댓글의 반응이 광고지만 언니 믿고 사요. 광고라도 좋아요. 뭐 우리 누구님 광고 더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이 있으면 더 좋고 뭐 댓글에 너무 광고가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제품에 대한 안 좋은 얘기나 이런 게 있는 반응이 있는 채널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실 때는 최근 거 한두 개만 보시면 안 되고 10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봐주셔야 검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유튜버는 또 메일을 보내실 수 있는데 유튜버는 메일이 엄청 많이 와요.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블로거나 인스타그래머에 비해서 유튜버한테 제안은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답장 자체를 받는 게 안 된다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거든요. 내가 메일을 몇십 개를 뿌렸는데 아무한테도 답장이 안 왔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좀 답장을 받기 수월한 포맷을 제가 넣어봤고요. 이제 우리 브랜드는 어떤 제품이라고 밝히셔도 되지만 밝히기 조금 곤란하다 하면 어떤 카테고리다 정도 밝혀주시고
그리고 어떤 걸 회신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일정, 보통 회신해야 되는 게 일정이랑 롱폼하고 쇼츠 가격 단가, 그리고 내가 그 영상을 2차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정도는 반드시 회신해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일정을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막 3개월 앞에 것까지 광고 구자가 다 마감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1월에 올리고 싶은데 2월에 올리고 싶은데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단가는 유튜버는 먼저 제시하지 않고, 업체가 먼저 제시하지 않고 유튜버한테 받아서 내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은 사장님이 먼저 제시하셔도 돼요. 우리 얼만큼 줄 수 있어요 라고 하셔도 되는데, 유튜브는 너무 천차만별이라 얼마 받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이분들한테 회신이 오면 거기서 이제 조금 내고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좀 단가가 맞는 분을 찾으신다거나 하시는 쪽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은 중요한 게 메일을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딱 그 짧은 메일에서 정확하게 어떤 제품이고 언제 일정이고 어떤 거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본문에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좀 중요합니다. 메일 보내실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레드인데요. 스레드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기보다 자사에서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레드에서 내가 만약에 김수달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 김수달 회사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김수달 회사의 마케터인데 오늘 너무 피곤하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자야겠어, 이런 식으로 올리셔야지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스레드의 문화가 반말 문화거든요. 그래서 좀 친구한테 말하듯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콘텐츠 방향성은 너무 광고성을 띠면 좋지 않고요. 약간 친밀감을 주면서 나 마케터인데 너무 피곤해, 사장님이 나 맨날 감시하는데 이거 하나만 사주라, 막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내가 여기 직원이지만 이거는 써봤는데 진짜 좋아,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친구한테 말하듯이 하시는 게 핵심이고, 올리실 때는 공감 콘텐츠, 그냥 일반적인 콘텐츠 70%에 제품 노출 30%, 이 정도의 빈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을 직접 답변을 해주시는 게 엄청 소통에 중요해요. 왜냐하면 스레드는 댓글을 달아주셔야 그 사람의 팔로워들한테 2차 노출이 또 되기 때문에 댓글을 하나하나 다 달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스레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장님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거, 이걸 이제 편하게 반말로 하다 보니까 내 일기장처럼 돼서 좀 불필요한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편하고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소통을 한다 하더라도 너무 선을 넘어서 조금 내 감정을 너무 표현한다거나 뭐 정치적이나 이런 종교적이나 이런 이슈를 얘기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오히려 부정적인 이슈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어느 정도 선을 지켜주시는 거. 내가 이걸 반말로 친근하게 하고 있지만 나는 우리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지. 그게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궁금하셨을 단가표인데요. 네, 쇼츠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자세히는 롱폼을 하는 거 어떤가요? 이거 되게 괜찮은 전략이에요. 근데 이제 롱폼이 광고 단가가 조금 비싸거든요. 그래서 롱폼을 하면서 유튜버한테 여기서 하이라이트만 따서 쇼츠로 하나 해달라 하면은 조금 싸게 내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쇼츠를 하면서 쇼츠에다가 롱폼 링크를 걸어두면 시너지가 잘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같이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제 단가표는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 인플루언서들은 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는 비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이 마케팅 업을 하면서 평균적인 거고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블로그는 보통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제시하면 보통은 다 오케이 하십니다. 제품 제공 플러스 원고료 10만 원에서 15만 원, 혹은 좋은 방법은 5만 원 원고료에 상위 노출 시 5만 원 보너스, 이런 식으로 하면 상위 노출이 더 잘 될 수 있고요. 블로그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완전 메가 1등 블로그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경우는 평균 조회수가 5만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안에서 협의를 할 수 있고, 팔로워가 엄청 많고 조회수도 잘 나오는데 릴스 광고비를 뭐 10만 원밖에 안 받고 20만 원밖에 안 받는다 이러면 오히려 조금 의심의 소지가 있어요. 조회수나 이런 걸 좀 산 사람일 수 있다.
요 정도 선에서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 쇼츠는 릴스와 단가가 비슷하고요. 여기서 하나 포인트는 릴스를 하시면서 유튜브 쇼츠에 똑같이 영상을 미러링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50만 원, 50만 원, 한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한 70만 원 정도로 협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쇼폼 만드는 거 몇십만 원 더 써서 유튜브까지 갖고 계시다면 같이 미러링을 해두는 게 더 좋습니다. 캡처해두고 사용해도 되는 거죠? 네, 캡처해두고 사용해도 되시는데 나중에 인플루언서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이랬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이건 안 돼요.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롱폼은 아무래도 공수가 많이 들어가고 롱폼 자체가 영상 길이가 길고 팔로워들한테 끼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롱폼 영상은 조금 광고료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인데 제가 요거 써놓은 기준은 구독자 3만에서 10만 사이고 평균 조회수 10,000 정도 나오시는 분이 요 정도 사이에서 받고요. 유튜브는 사실 뭐 뉴스 기사로도 많이 아시겠지만 막 100만 유튜버 이런 분들은 몇천 단위로 엄청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초보 셀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하시긴 어려우니까 요 정도 선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롱폼 하면서 쇼츠 하이라이트 하면서 조금 더 단가를 또 내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2차 활용을 하실 거라면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저의 인플루언서 마케팅 강의는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우리 초보 셀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많이 판매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